학생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심지어 전공의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에 좀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끼리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예인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연구라는 건 사실 연구가 완성되고 나서 억셉트가 될 때까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시작했으면 이게 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일단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손 떼도 되지 않나? 자기도 바쁘니까 나는 이미 다 썼는데 여기다가 냈는데 안 됐으니까 또 내고 근데 이 과정에서 고쳐야 되니까 피곤하고 이러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다. 너무 바쁜데 지금 고치느라 고생했다. 근데 연구를 해본 사람들끼리는 좀 의아한 거죠.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저도 아예 시작할 때 이거를 못을 받고 출발을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러니까 사실 좀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태스크를 줬을 때 반응이 너무 느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도 얘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경우에는 제가 어떤 태스크를 주면 굉장히 잘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설픈 면은 있지만 제가 어떤 면을 잡아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내가 정말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인지 아니면 이 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은 건지 뭐 아니면 진짜 뭐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이직을 노려본다든지 이런 목적인지 이게 명확해야 그래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야 중간에 안 지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의사의 삶에 있어서 굳이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연구를 안 해도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연구가 좀 선택지를 굉장히 넓혀주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공학을 하겠다 내지는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겠다 내지는 뭐 수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굉장히 구체적인 필드들이 있는데 공부할 때는 이게 구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고등학생. 그런데 일단 수능을 잘 보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커트라인이 높으면 내가 학과나 대학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대학 내에서도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대학에 있다가 개원가로 나오는 건 아주 쉬워요. 굉장히 저도 여러 번 이동을 했지만 근데 거꾸로는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개원가에 있다가 연구 실적이 없는 사람이 한번 대학도 가볼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와요. 펠로우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그 기간 동안에 연구 실적을 충분히 쌓아놓는 건 절대로 손해볼 건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대학에서 임용되는 게 정말 쉬워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선택지를 열어놓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무조건 개원이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요새는 또 개원을 해도 연구하는 게 도움이 돼요. 환자들이 이제는 많이 알아보고 굉장히 정보가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피부과를 가도 정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피부과가 있고 안 하는 피부과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닝하는 기간까지는 연구라는 거는 좀
해서 전혀 손해볼 건 없고 내 선택지를 굉장히 넓혀놓는 좋은 어떤 스펙이다.